뭐? 군인한테 3,000원을 더 내라고? 야! 중령이야! 잘 들어라! 너희들 나라 지키느라 춥고 배고프고 인정 못 받고 억울 안 해! 애들 밥이라도 배불리 먹여보자는 거 아니야? 야 매니저! 앞으로 군인 오면 서비스 튀김도 주고 치밥도 주고 콜라도 주란 말이야! 알았어? 극하면 적자야. 이왕이면 애국이라는 좀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 실패하면 적자, 성공하면 마케팅 아닙니까? 이게 기본 구성이야. 빨리 먹어. 둘이 왔니? 빨리 먹어. 자, 시작해볼까요? 자, 요즘 핫한 대통령입니다. 요즘에 뭐 이승만 대통령의 저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보고 되게 말이 많아요. 뭐 꼭 봐야 되는 영화니 그냥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하는 영화니 뭐 영화를 보고 니들이 난 전환기 선생님 말씀이 맞다고 봐. 난 서울의 봄 보는 것도 좌파 영화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난 이해가 안 됐거든. 근데 또 이거 가지고 우파 영화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또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어느 순간 모든 예술적인 것에 대해서 사상을 주입하고 그냥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알아야 되고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왜곡되게 보고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좌파니 우파니 외국인이 뭐니라고 이렇게 색깔론을 나눈다는 이 대한민국이 됐다라는 게, 제가 과거 2021년에 과거 2011년도에 그때 당시 종북세력 경연대회라는 걸 했어요. 군대에서. 그때 이제 김관진 장관이실 시절에 생도들한테도 시작해서 그 반대세의 비밀이란 책이 있거든. 그게 약간 진보, 친북, 노조를 약간 이게 한 종북 세력을 살짝 몰아가는 그런 책이 있어. 그리고 또 약간 그때는 좀 심했어. 노조 막 그다음에 그때는 막 대놓고 막 빨갱이라고 했어요, 군에서. 근데 또 틀린 건 아니야. 실제로 이제 통합진보당 해체가 됐잖아요. 분명히 그런 사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그리고 뭐 김일성 한미 군사훈련을 막 방해하고 뭐 그런 미친놈들이 있던 건 팩트야. 그리고 뭐 북한 가서 자기 아들 낳고 오고, 그리고 북한 가서 김일성 찬양하고 넘어와가지고 막 탄압당하는 척하고 그런 아무튼 그때 그런 교육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내 교육을 받을 때 가장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나중에 언젠가 이 대한민국이 거짓이 진실이 되는 시대가 올 거다. 거짓도 사람들이 선동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면 어느 순간 이것이 진실처럼 왜곡되고, 그 왜곡된 진실과 싸워야 되는 또 다른 진실을 내고 와서 이 이념전쟁의 갈등이 심해질 거라고 2011년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11년도에 그런 이야기가 슬슬 나왔어. 왜냐? 그때 뭐가 터졌어요? 천안함이 터졌잖아. 천안함이 북에 이제 어뢰에 의해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하면서 그때 생도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은, 이것이 왜 북한 소행인가에 대해서 해군 중령 대령들이 와서 교육을 했어요. 직접 해군에서 와서. 왜냐, 생도들 너네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생도들이 잘 모르고 생도들이 바보같이 알면은 이거는 나중에 거짓이 진실이 된다. 북한이 한 게 아니라 뭐 자작극으로 얘기한다거나 뭐 좌초됐다고 헛소리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생도들은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해서 모든 생도들이 육사, 삼사, 공사, 해사 모든 사관 생도들이 그 해군들한테 직접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 오셔가지고. 그때 저 집중해서 봤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거짓이 진실이 되는 이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제 건국전쟁을 원래 오늘 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좀 시간이 안 돼서 안 봤지만 그래도 이제 내용은 대충 알고 있죠. 오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한번 꺾을 겁니다, 여러분, 중간에. 자, 요즘에 제가 최근에 또 봤던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도 있고 건국전쟁도 있습니다. 서울의 봄도 약간 픽션이 있죠. 마지막에 여기 장태환 장군 역으로 했던 이 정우성 씨가 그 철조망을 건너가는 그런 일은 없었고요. 근데 나머지는 이제 상황과 이런 내용들은 역사의 현실이죠. 역사예요. 서울의 봄도 우리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고, 서울의 봄도 잘못된 게 아니야. 근데 저게 국민의힘에서 좌파 영화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 저게 좌파 영화야. 오히려 저거는 군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차지한 거면, 그러면 오히려 민주정부를 지지하는 우익이라는, 오히려 이 자유경제시장을 얘기하는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우파라 오히려 비난해야 되는 거야. 이 전두환을 이제 비난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막 좌파 영화라고 생각하는, 그러면은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는 전두환 쪽이나 이런 걸 잘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가. 물론 잘한 점도 있겠죠. 대통령 하면서 잘한 점도 있겠지만 저 행위는 잘못된 게 맞잖아. 12.12 군사 반란이잖아. 애초에 우리 국가에서 12.12 군사 반란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군사 반란이라고 규정을 줬어요. 12.12 군사 반란. 5.16 군사 정변.
딱 이게 졌다고. 5.16 군사혁명, 12.12 군사혁명이 아니라 딱 용어가 정해져 있잖아. 딱 우리가 만들어놨다고. 근데 그거 자꾸 이거 갖고 왜 싸우는지도 난 모르겠어. 이거 왜 싸우는지가 모르겠어. 그리고 건국전쟁도 이것도 뭐 이승만의 수많은 공적과 나쁜 점, 잘한 점 여러 가지 얘기했죠. 그 중에 물론 잘한 점을 냅타는 게 맞아요. 잘한 건 잘한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왜 이거 가지고 싸우는지 모르겠어. 이거 가지고 왜 싸우는지. 그러니까 뭐 물론 이해는 합니다. 뭐 이 사람이 살아온 과정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막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제대로 교육이 안 되거나 제대로 공부가 안 되어 있다면 좀 이게 뭐 하나에 휘둘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영화고 너무 그렇게 우리가 감정이입할 필요까지 있나. 이거 가지고 막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의 여론이 반으로 나뉘어서 이거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이 맞는가 좀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국론이 이렇게 분열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차라리 민주당과 국민의힘 둘 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새끼들이 문제야. 민주당 새끼들도 문제고 국민의힘 새끼들도 이 새끼들이 문제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치? 이 새끼 둘 다 없어져야 된다. 좀 안타까워서 한마디 해봤습니다. 이것도 역사고 그것도 역사입니다. 뭐 잠깐만 얘기를 하면은 뭐 아까 서울의 봄도 역사예요. 결국 역사입니다. 이게 이제 1995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첫 문민정부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승만, 그다음에 5.16 군사政변의 박정희, 그다음에 12.12 군사반란의 전두환, 그 이어서 이제 노태우까지 하면서, 뭐 이승만 박사 대통령은 이제 군인 출신이 아니지만 첫 이제 문민정부라고 하죠. 물론 이제 노태우도 선거로서 뽑아서 나왔지만 이제 아무래도 전두환의 이제 베스트 프렌드로서 이제 군사 정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문민정부가 시작되고, 그래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를 만들어내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이제 하나회를 척결한 거였어요. 옆에 있는 국방부 장관을 막 자르고 옆에 있는 참모총장 기무사령관까지 스트레이트로 싹 잘라버리면서 하나회 척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역사의 이제 죄인들을 심판하기 시작하죠. 이제 하나회의 특집은 제가 나중에 한번 하고, 이때 이제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 제정하고 이렇게 해서 전두환과 노태우를 구속 수감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하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서울의 봄 이후에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이것 또한 역사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 이것도 이제 역사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요, 1953년 8월 8일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가조인식입니다. 가조인식. 왼쪽에 보이는 사람이 이제 변형태 외무부 장관, 오른쪽에는 댈러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이렇게 가조인식을 하고 있는 거. 뒤에서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산다 이렇게 해서 한국과 미국은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산다 이렇게 해서 좀 지켜오고 있는 거죠. 이제 당시 이제 미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제 아이젠하워인데, 이제 아이젠하워는 이제 군인 출신이 이제 원수입니다. 원수. 별이 5개입니다. 별이 5개. 원수 출신 노르만디 상륙작전, 여기에 이제 지휘관입니다. 그래서 전쟁 영웅으로 이제 거듭나요. 이제 또 이게 또 있어요. 이제 아이젠하워랑 또 이제 우리 메가더와 이제 약간 라이벌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메가더 장군도 원수도 이 대권을 꿈꿨지만 그는 이제 물러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젠하워는 나중에 원수에서 대통령까지 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최고 업적을 알아야 됩니다. 최고 업적.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게 대한민국의 역사에 엄청난 그냥 혜택입니다.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고 보시면 되냐면은, 신세계의 정용진 부회장이 껌파리 하던 김상호를 만났어. 그래서 도와주시라요. 그랬더니만 형이 지켜줄게 하면서 뭐 밥도 사주고 장사하는 법도 알려주고 뭐 가게도 내주고, 그래가지고 김상호가 지금 이마트 브랜드를 만든 이마트 이 브랜드를 만드는 회장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로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엄청난 이 성과예요. 만약에 이것이 안 됐다면 대한민국은 뒤에 나오지만 남베트남 꼴이 났을 겁니다. 이건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인생 최고의 업적이자 이것은 대한민국의 그냥 역사를 바꾼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걸 부정하는 새끼들은 종북 세력이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건 진짜 이거 하나로 지금, 근데 솔직히 이거 하나로 이승만을 다 커버치기 실드 치냐? 그러면 또 할 말이 없는데, 아무튼 이거는 진짜 엄청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이걸로 인해서 그 이후로 북한이 도발은 했지만 전쟁은 일으키지 못했죠. 북한이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왜? 쳐들어오는 순간 미국이 우리 국토를 방위해주고 미국이 전쟁을 할 거라는 거를 북한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절대 치지 못하는 이유가 된 거예요.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그리고 중국도 함부로, 러시아도 함부로 우리에게 못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솔직히 정말 대한민국의 이거는 하늘이 내린 로또보다 더 강력한 이제 기회라는 거죠. 이때 뭐 미국이 국토도 지켜줘. 미국이 옛날에 GOP도 지켰어요, 여러분들. 미군들이 GOP를 지켰다고요,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나중에 이제 물러났는데, 경제 원조도 지원해줘. 아무튼, 대한민국은 총도 없어, 탱크도 없어, 전투기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이 대한민국에,
그런 전투기 만드는 기술 알려줘, 뭐 기술도 알려주고 뭐 해서 정말 이 이마트 수준까지, 이 껌파리 김상호를 이마트 정용진 부회장 수준까지 올려준 것이 바로 이제 미국의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다. 이것은 우리가 팩트다. 이것을 부정하지 말자. 이것은 누가 봐도 팩트같이 맞다. 근데 만약에 이때 우리가 상호 방위 조약을 안 했다면 이 미국이 무조건적으로 철수한 남베트남처럼 우리도 이제 북베트남인에게 북괴에게 먹힐 수가 있는 거죠. 북괴가 우리보다 더 살기 좋았어요. 그쪽 윗동네가 공장도 더 많았고 전기도 더 많았고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굳이 6.25 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무기도 많고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도 더 좋았어요. 70년대까지 경제가 좋았던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미군이 방위 조약을 안 하고 그냥 물러섰으면 북괴 이 새끼들은 또 왔을 거라고 또 오던가 아니면 계속 앉아서 남노당 만들어가지고 계속 분란 일으키게 한 다음에 또 넘어왔을 거라고. 정말로. 근데 남베트남 이거 국기가 왜 당직 부관 마크가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 남베트남 이제 국기를 보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마크인데 왜 당직 부관 마크가 있네 여기. 아무튼 진짜 여러분들 남베트남 골 지금 여러분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인정해 주자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이거는 인정해 줘야 돼. 이걸 부정하면 안 돼. 근데 솔직히 이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게 가려져서도 안 돼요. 그쵸? 자,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때 당시 이제 김일성이고 이제 이승만인데 당시 이제 대한민국은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될 가능성이 높은 나라입니다. 공산주의가 될 수 있는 높은 나라예요. 왜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대한민국이 당시에 대부분 소작농이었어요. 대부분 지주들이 땅을 다 가지고 있고 소작농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북한 김일성을 뭘로 외쳤어요? 무상 분배. 그러니까 다 뺏어버리겠다. 네 땅 없어? 다 뺏어버릴게. 다 뺏어버리고 너에게 땅을 줄게. 그러니까 지금 농민들이 소작농들이 이게 토지개혁의 차이인데요. 북한은 막 신문에서 때리고 막 이 남노당 새끼들이랑 이 좌파 좌익들이 막 떠들어. 야, 우리 북조선 인민공화국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요. 지주들의 땅을 다 뺏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것이요 라고 하니까 이 소작농들은 야, 땅을 준다고? 내 평생 땅을 걷는 것이 나의 소원인데 말이여. 야, 저 북한은 땅을 준대야. 야, 그 뭐 공산주의인가 뭔가 하면 그 땅 주는 거예요? 그 남노당 애들은 야, 땅은 준다. 막 가입해라. 얘기하면서 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가난할수록 그러는 거야. 근데 가진 사람일수록 어떻게 하겠어요? 가진 사람일수록 그건 내 걸 뺏어? 당연히 안 되지. 내 걸 왜 뺏어? 내 건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실제로 이때 토지개혁이 나오고 나서 이때 이승만도 이제 엄청 흔들렸다고 그래요. 왜냐, 북한에서 무상분배 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동요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공산당처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승만이 고민할 정도,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이 동요가 됐다고 합니다. 당연히 동요도 되죠. 이 지주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지주들이 농지를 뺏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지주들이 농지에다가 소금물을 대는 거야. 여기는 염전이라고. 왜? 논을 뺏는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논을 뺏는다고? 씨부라 해가지고 그 논에다가 논을 원래 물대서 모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바닷물을 끌어오는 겁니다. 소금물을 부어요. 왜? 여기 염전이라고 하려고. 땅 뺏기기 싫으니까. 그리고 또 거기 그거 보고 소작농들이 아니 그거 내 땅이요. 내가 농사짓는 소작농 땅이요. 어르신께서 이거 염전으로 받는다고 그랬네. 아이고 우리 식구들 여기다가 벼 짓고 이거 배추 심고 먹어야 되는데요. 막 몰려가는 거 지주들한테. 이 씨발놈들아, 지주 개새끼. 그때 마침 좌익이 나와가지고 봐봐라, 저 대지주 저 새끼 땅 안 뺏기려고 저 새끼 저러고 있다 하니까 막 좌익이 막 하니까 이 씨발 이 나쁜 새끼다 죽장 들고 가는 거지. 야이씨 죽장 들고 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막 지주들은 또 막 그렇게 해서 막 다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멀쩡한 지주들도 아이고 그 어르신 그 혹시 그 옆 동네 어르신은 그 논에다가 그 바닷물을 댔다는데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겠지요? 자네들 무슨 말인가? 내가 자네들한테 소장을 어떻게 했는데 아이고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는 거지. 새끼 만약에 소금을 댄다 그러면 바로 죽창 들고 나오려고 이제 소장들도 이제 분노를 하는 거죠. 근데 진짜 그런 혼란의 시대였다. 이 땅 때문에. 왜냐면 대한민국의 그때 당시 농업이 주 산업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김일성이는 이 환심을 살려고 무상몰수 무상분배 다 뺏어버리겠다. 다 공평하게 나눠주겠다. 이제 공산당의 개념인 거고, 이제 이승만은 이제 유상몰수가 아닙니다. 유상매입입니다. 유상매입, 유상분배입니다. 자, 이게 김일성 다 빼서 다 나눠주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다 빼서 다 나눠주는 게 아니죠. 다 빼서 너네들한테 할당한 땅을 줘. 그럼 니들이 쌀을 만들어. 그 다음에 그 다시 걷어. 그리고 배급을 해주는 거예요. 배급제입니다. 배급제.
이것이 남들이 봤을 때는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먹으니까 공평하다고 생각이 하지만 사람마다 개개인 능력치가 달라요. 어떤 놈은 10시간 만에 100% 일을 다 할 거고 어떤 놈은 2시간 만에 다 할 겁니다. 그럼 2시간 만에 다 한 놈은 또 10시간 일해야 돼요. 저 새끼 2시간 일하고 왜 쉬어요? 나는 하는 업무량이 사람마다 업무량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민주주의에서 어쩔 수 없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라 인간 세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배급제를 하게 되면은 야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눠주는 건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모든 사람이 같은 능력치를 같이 갖고 있지 않아요. 사람마다 능력치가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해요. 그럼 잘하는 사람들한테 더 성과를 줘야 발전이 하는 거, 못하는 사람들한테 안 주면 내가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근데 못해도 주고 잘해도 준다 그러면 배급제로 한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가는 거죠. 똑같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승만은 유상으로 매입을 해서 지주들한테 땅을 매입을 해요. 유상으로 돈을 주고. 그래서 지주들한테는 농업 말고 다른 공장을 짓고 산업을 해라. 그래서 또 산업화 하게끔 해서 경제가 돌게 하고, 소작농들한테는 야 너네가 수확의 30% 정도를 세금을 내면은 5년 뒤에 너네 땅을 주겠다. 너네한테 땅을 주겠다. 너네가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내 땅이 생긴다고? 이때 뭐가 됩니까? 북한은 다 뺏어가는 거였어요. 다 뺏어가는 거고 다 공평하게 나눠주고 나중에 배급제로 가져가는 거지만, 이때 이승만이 내밀었던 유상 매입, 유상 분배는 나의 개인 자산, 나의 개인 자본, 자산이라는 것이 생기니까 자산이 생겨?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네? 나의 소유, 개인 재산이 생기는 거잖아요? 북한이 없는 개인 재산? 그런 것처럼 이 소작농들에게 처음으로 내가 뭔가 나의 것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 자본주의의 맛을 맛보게 한 거죠. 자본주의. 네가 열심히 하고 네가 잘하면 그 쌀도 네가 가져가고 땅도 네 거가 되는 거야. 어때? 할래? 그럼 당연히 존나 열심히 하려고 지금 열의가 나죠. 왜? 열심히 하는 만큼 내 거가 되는 거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자본주의의 맛을 맛보게 하는 거죠. 북한도 지금 자본주의의 맛을 맛보니까 망가지지 않습니까? 장시장의 자본주의 맛을 보니까 이제 배급을 포기해버렸어요. 배급에 기대지 않고 자본주의가 되니까, 자본주의 안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수출이죠. 수출, 수입. 중국으로 넘어가서 물건을 가지고서 수입을 하잖아요. 팔잖아요.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인 겁니다. 이미 북한 인민들은 이미 어느 정도 자본주의를 알아요. 근데 자꾸 국가에 통제하니까 못하는 거지. 아무튼 제가 이제 되게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많이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영화 태백산맥이라고. 이 태백산맥이 이 소설가 조정래 씨가 있어요. 조정래 씨. 아리랑 태백산맥 이런 책을 쓰신 분인데 저희 집에도 있거든요. 다 전집이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우리 근현대사를 다룬 내용인데 조금 원래는 조금 더 되게 글로써 조금 더 막 잔인하게 막 사람 죽인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이 태백산맥 여기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아저씨가 이제 우익이고 왼쪽에 있는 아저씨가 딱 봐도 좌빨이 느낌이 나죠. 딱 왼쪽에 빨치산 느낌이 나잖아요. 형제인데 좌우익으로 나뉜 거예요. 그 여기는 이제 안성기는 날 쏘고 가라. 약간 중도? 이 안성기 씨는 중도 보수. 왼쪽은 이제 좌파. 오른쪽은 이제 우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날 쏘고 가라. 형제 간의 좌우익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 내용인데, 이거 여러분들 조정래 씨 조국의 빌붙었죠. 조정래 씨가 원래 좀 좌익 쪽이긴 합니다. 북한 가서 좀 그런 찬양도 하셨고 원래 좀 좌익 쪽이긴 하세요. 근데 이 영화는 저는 되게 괜찮게 봤어요. 영화도 딱 그때 당시 시대상을 다투기도 했고 너무 좌우로 나누지도 않았고 좀 괜찮다고 봐요. 이 영화 정도는. 이게 좌파 영화라고 보지는 전 않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공짜예요. 이 영화 공짜로 보세요. 근무 쓸 때 보면 안 되는 거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남을 때 보세요. 공짜입니다. 이미 다 100% 공개되어 있어요. 유튜브에. 이 영화는 재밌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 토지개혁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해주는 구간이 있어서 이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건데, 이 이승만의 토지개혁에 대해 설명하려고 제가 이 영상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 이 안성기거든요. 앞에 가는 사람이. 안성기 씨 뒤에 이제 소작농 하는 이 친구 따라가는 거예요. 서방님, 그 좌익들이 그러는데요, 지그들 세상이 되면 지주들 땅을 싹 뺏어가지고 이 자기들한테 골고루 골라주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참말이란께라?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만 문서방도 땅을 갖고 싶지요. 아이고 그럼요. 살아생전에 안 되면 저승이 가서라도 갖고 싶은 것이 소원인데요. 그럼 소원이 풀려 열맞이기쯤 돈이 생겨서 농사를 지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쌀을 내어놓고 배급을 타는 건 어떻겠소? 미쳤어라? 제가 지은 농사 간수하는 맛에 살제 무슨 배급을 타서 먹으려요? 그럼 이건 어떻소? 공동으로 농사를 짓고 정해진 배급을 다 먹는 거 말이요. 아이고 이것도 내 것도 아닌 노네. 농사가 잘도 되겠소. 내 텃밭의 배추가 주인지 텃밭의 배추보다 속살이 더 잘 여문다는 이치가 뭔디라우? 좌익이 논을 분배하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문서방이 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 영화 태백산맥에 나오는 토지개혁에 대해 딱 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토지개혁을 교육할 때 딱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면은 이 영상물 교육을 하면서 얼마나 좋아. 전공교육 책을 달달달달 읽으면서 이승만의 토지개혁, 유상매입, 유상분배, 자
김일성에는 무상몰수 무상분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하면 여러분들 기억나 안 나?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딱 머릿속에 떠오르지. 아, 왜 유상분배, 왜 북한의 토지개혁이 잘못됐고, 왜 나중에 처음에야 뭐 사람들이 혹했겠죠. 땅을 준다고 하니까. 왜 평생을 땅을 못 맞아본 사람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들으니까 혹하니까. 하지만 이거 영상을 보면은 아,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 거구나,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되게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잠깐 이 건국전쟁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오늘은 다룰 내용이 사실 그건 아닙니다. 사실 그건 아니고 바로 꺾어서 군대 유튜버이기 때문에 우리 또 이승만과 군대를 엮어서 콜라보 해가지고 제가 하려고 또 가지고 왔습니다.